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이철현입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우리 생활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또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음, 소프트웨어가 등장함으로써 우리 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영역은 크게 가정, 또 학교, 직장, 사회, 여가 등의 공간이죠.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영역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각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고요. 또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키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지루한 일상에 흥미와 재미를 가져오고 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또 기계장치를 움직이고 전자장치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죠. 또 소프트웨어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 개입을 해서 변화를 주고 또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인 현상을 탄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지능을 또 발달시키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또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우리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변화시키는 우리 생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변화시킨 생활 풍경인데요. 여러분 거리에서 택시를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 이제 길가에 서서 이렇게 직접 불러서 잡는데요. 자,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라는 앱이 나와서 쉽게 부를 수 있죠. 이걸로 택시를 부르면 거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 택시가 도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죠? 요즘 지하철을 타면 어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나요?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치는 어떤가요? 자, 과거에는 대중 앞에서 아날로그 정치, 요즘도 뭐 아날로그 정치를 합니다만은 요즘 달라진 정치의 모습은 SNS 정치죠. 정치인들이 SNS를 이용해서 어떤 정책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어떤 일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SNS 정치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뭔가를 예매할 때 기차표를 예매한다거나 또 뭐 그 극장의 어떤 영화를 예매한다거나 할 때 직접 창구에서 줄을 서서 예매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미리 예매를 하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운전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저도 운전을 할 때 종이 지도를 직접 펼쳐놓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본네트 위에 앞에 있는 앞 유리창에 이 어떤 안내가 나타나서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교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에도 칠판에다 분필을 써서 또 종이 교과서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런 스마트 교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이용을 하고요. 또 스마트 패드나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어떤 스마트 교육을 직접 하는 이러한 교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소프트웨어가 변화시키는 생활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가전제품이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상당히 지능화가 되고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흥미와 정서적 안락에 대한 욕구는 수많은 발명을 낳게 해서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는 텔레비전이나 또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밥솥,
스팀 다리비, 로봇 청소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뭐 가스 보일러나 냉난방 장치 그리고 환기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명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발명품들, 제품들을 지능화시키죠. TV의 경우는 TV의 경우에는 단순 방송 시청 기능을 넘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거나 VOD, 3D 영상, 사진이나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각종 멀티미디어 재생을 가능하게 해서 통합 미디어 기기로 이용이 되고 있죠. 세탁기나 밥솥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에 의한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죠. 가구나 인테리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진열장 유리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부과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보여주는 제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가정용 제품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되어서 사용자의 요구나 반응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화장품을 선물로 받으셨는데요. 일본어를 잘 모르셔서 화장품 용도를 몰라서 못 쓰고 계시는 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구글 번역기 앱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앱을 저한테 배우신 어머니는 화장품 라벨을 스캔해서 번역을 하셔서 이 용도가 세안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지금은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구글 번역기는 성능이 갈수록 좋아져서 저도 논문 영작을 많이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최신 실시간 번역 기술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40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이어폰 픽셀 버드라는 것을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ej Björn, how's it going? Hej Isabelle, hur är läget? Helt okej, tack. What do you think of these cool new headphones? Vad tycker du om de här coola nya hörlurarna? Mitt team designade dem så jag tycker de är ganska coola. So with Pixel Buds, I can use real-time Google Translate to have a natural conversation in 40 languages. Google Pixel Buds come in a pocket-sized charging case that provides up to 5 hours of listening time with just one charge. And they'll be available in November for $159 and pre-orders begin today. 이렇듯 이제 최신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실시간 번역하는 기계가 나온다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기계가 번역해서 얘기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 우리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대표적인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우리 인간은 하루도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일컬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도 하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종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일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관계를 맺거나 어떤 다양한 업무를 보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또 쇼핑을 하고 또 교육에서도 스마트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메신저 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뉴스를 열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 주로 이제 소통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나 웹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음악이나 영화 감상과 같은 문화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주식 등과 같이 금융 업무도 볼 때도 상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O2O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오프라인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모두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버라든지 또 공유 주차장 앱인 모두의 주차장 그리고 이제 또 그 에어비앤비야 그 한국형 버전이죠. 코자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공유하는 소카와 같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상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벤츠 회장인 피터 제체라는 분은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차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코딩 라인 수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스페이스 셔틀이 40만 라인 정도였다면 요즘 나오는 최신형 자동차는 약 1억 라인이 넘는 소프트웨어 코딩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서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 점차 자동차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죠. 머지않아서 세상의 모든 차는 아마 자율주행차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확산이 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안에서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영화 감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의나 토론과 같이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모든 시스템과 장치에 연결되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확산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사고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비소나 보험회사와 같은 기존의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차량의 대수도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개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정체도 감소하고 공기 오염도 감소할 것이고 또 전기차화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점이 나타나는 반면에 자동차 관련 산업이 침체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 산업은 상당히 증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죠. 구글은 이제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빨라도 2019년도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0월에 소비자들이 열광적인 반응 속에 모델 S를 출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모델 3도 발표해서 선주문 신청을 받은 바가 있죠. 아마 곧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버와 같은 공유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율 주행 상용 운행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현재 시범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현대, 또 뭐 기아, 제너럴모터스, 벤츠, BMW 같은 외국 그런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여담인데, 자, 이 사진은 그 미국의 유명한 5번가를 그 다른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년도에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마차인데 딱 한 대만 이 자동차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1913년에 뉴욕의 5번가를 보면 대부분 자동차로 변했고요. 탈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마차가 한 대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자동차가 확산이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자율주행차도 미래에 충분히 우리 도로를 많이 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좀 여담이긴 한데요. 요즘 주목받는 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적이 많이 뜨고 있고요. 알렉 로스의 미래산업 보고서, 이런 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적들도 상당히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런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요. 기술이 인간을 초월한 순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서 2025년경에 기술의 발달이 산술급수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지점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지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간과 기계가 서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통합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온다라고 아주 좀 급격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전쟁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코딩과 관련된 책들이 요즘 많이 출간되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책을 몇 분 정도 읽으시나요? 그리고 일주일에는 몇 권 정도 읽으시고 또 1년에 얼마나 책을 읽으시는지요? 너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식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양의 암흑기다, 또 표피적인 사회다, 질문과 호기심이 사라진 사회다, 무식을 권장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책들을 소화를 못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을 겪는다고 말씀들 하시고 있고요. 독후감을 한두 장 쓰는 것도 쩔쩔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읽기 훈련이나 어떤 쓰기 훈련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지식 농사의 깊이가 얕아져서 뭔가를 의심하고 묻는 능력. 사실 대학에 와서 가장 많이 갖춰야 될 능력들이 이런 것들이죠. 무언가를 의심하고 탐구하고 질문을 하고, 이러한 능력들이 향상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들이 많이 저하가 됐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독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렇죠. 초등학교 때는 아직 입시와 무관하기 때문에 책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막연한 기대로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10대에 들어서는 입시 준비 때문에 많이 읽지 못하고 있고, 또 20대 때는 어떤가요? 스펙 쌓기하고 또 취업 준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어떤가요? 성인들은 실제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삶이 지치고 피곤하다는 그런 이유로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상당히 대조가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공부와 관련된 책들이고요. 미국이나 영국은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문학 서적들입니다. 특히 이제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이러한 책들은 상당히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다룬 그런 장편 소설인데, 이러한 책들이 미국이나 영국의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경쟁 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틈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